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랜 시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아렌지아입니다. 요즘에 제가 양 이야기를 했다가 검사 결과를 했다가 너무 널뛰기를 하는 것 같네요. 제가 먼저 경험한 것들을 빨리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꾸 이것저것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당최 속도가 나지를 않네요. 임상에서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요청해 주시는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할 수 있을 만큼 다 진행할 예정이니까 늦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17년간 차곡차곡 쌓아놓은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그것도 틈나는 대로 이야기 다 해드릴게요. 아렌지아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수도 없이 찾았던 쥐구멍에 들어가시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렸듯이 케미스트리 검사에 대해 진행 예정이었는데요. CRP부터 진행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생화학 검사는 한 달 내내 해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CBC만큼 중요하고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케미스트리 검사 결과인데요. 케미스트리 세부 항목은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 다 훑고 가야 할 것 같아요. OTPT부터 해야 하나, 비크부터 해야 하나, 아니면 알부민 먼저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CRP부터 하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이상한 말을 자꾸 하죠. OTPT, 비크, 알붐 이게 다 뭔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다 알려드릴 테니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렇게 언급한 것들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케미스트리가 모두 다 그렇게 중요한데 CRP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요. 아무리 널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CBC 파트에서 ESR을 마지막으로 언급해드렸으니까 CRP로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완전한 개인적인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진행하게 되는 검사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급성기 염증 소견을 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 중 하나이거든요. 우선 제가 새벽 4시에 응급실에 갔던 환자로서의 경험 이야기부터 해드려 볼까요? 행정부서에 있을 때 회식을 한다고 해서 20명 정도의 몇몇 부서 직원이 함께 횟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횟집을 방문했던 20명 중 반수 이상이 응급실에 행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저도 그 무리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회식을 8시 정도에 끝낸 후 집에 가서 9시까지만 해도 그냥 소화가 잘 안 되네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10시부터 체한 느낌이 심해지더니 12시가 되니까 보미팅 다이어리를 수도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간호사는 이런 걸로 응급실에 가면 안 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가 되도록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러다 딱 죽겠다 싶은 거예요. 이러다 탈수로 죽지 싶어서 버티다 결국은 새벽 4시가 넘어서 콜택시를 불러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선생님도 회식하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하시더라고요. 이미 저랑 같이 회식하셨던 몇 명의 선생님이 응급실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괜히 버티다 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인은 생굴로 인한 노로바이러스였던 것으로 판명이 났었어요. 그 이후로 굴은 안 먹게 되더라고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WBC는 17,000 정도가 됐었고 뉴트로필도 뜨고 CRP는 6점대가 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참고 수준에서 10배도 넘는 수치였는데도 워낙 환자들에게서 높은 수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하기로는 이 정도 수치인데 나는 죽겠다 싶은데 환자들은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급성기 환자들에게서 CRP를 좀 더 잘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좀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CRP는 제가 겪었던 위장관 급성 감염증 뿐만이 아니고 급성기 혈관 질환이나 폐렴, 장염, 수술 후 염증 반응, 급성 신우신염, 폐혈증 등 인체 전반에서 발생하는 염증 소견에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ESR은 정상 수치인 반면에 CRP만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도 ESR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해보았다면 올라가 있었겠죠? 우리는 아는 게 병이라고 굳이 팔로우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 후의 수치는 알 수가 없네요. CRP는 C-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C 반응성 단백입니다.
폐렴 알균의 표면 항원인 C 다당체라고 하는 C 폴리사카라이드와 반응하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C 반응성 단백질, 즉 CRP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C라는 것은 폐렴 구균의 일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RP는 감염이나 염증의 시작 후 수시간 내에 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혈류로 분비되는 물질인 급성기 반응 물질인데요. 이름은 폐렴 알균 C 다당체로 붙었지만 각종 급성기 반응 물질이 간세포를 자극해서 C 반응성 단백의 생산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폐렴 환자도 CRP가 올라가고 신우신염 환자, 수술 후 염증 반응이 있는 환자 또는 그 이외의 열이 막 나는 환자 검사를 해보면 CRP가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CRP가 왜 오르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맥락을 찾기 어렵죠. OTPT가 올라 있으면 간이 문제가 있나 보다. 에멀라이즈 라이페이즈가 올라 있으면 췌장이 뭔가 문제가 있나? 하고 추측이 될 텐데 CRP만으로는 원인 포커스를 알 수 없으니까요. 최근에는 C 단백성 단백 농도가 높을 때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높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이러한 질환의 위험 인자로서의 기능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고 하네요. HR-CRP라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반 염증성 질환에서보다 더 낮은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어서 일반 CRP 검사보다 민감도를 높인 C 반응성 단백 시험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것을 High Sensitive CRP, 즉 HSCRP라고 부릅니다. CRP는 백혈구보다 민감도가 높고 급성 염증에 특이적으로 반응해서 수치 상승이 곧 염증의 존재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염증 여부를 초기에 판단하는 데 유리하고 이미 진단된 환자에게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검사 결과 CRP 값이 증가한 경우 질병이 있다고 전반적으로 파악할 뿐이지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는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질병의 오리진, 즉 발병 원인을 알고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구나, 이제 좀 나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대략적인 판단만 하게 되는 것이죠. CRP는 단순한 염증 지표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질병의 위험도를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CRP가 일정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높으면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각각 45에서 60, 3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CRP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으면 당뇨병 위험이 최대 16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인체의 염증 반응 원인 발생 후 혈중 CRP 수치는 6시간에서 10시간 이내에 증가하고 36시간에서 50시간의 최고치를 찍고 염증의 회복기가 시작이 되면 24에서 48시간 이내에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의 몸이 일반적이지 못하죠. 실제로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와서 처음에는 열이 없었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CRP가 올라 있으면 이제 조만간 연락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집트 국적 환자가 입원을 했었는데요. 다리에 셀룰라이티스가 발생해서 입원을 했었어요. 그 환자는 입원할 당시에는 열은 없었고 염증 부위만 아프다고 해서 치료를 하러 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사 결과에 CRP가 20이 넘어 있었는데 왜 열이 없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역시나 입원 후 만 하루가 지나서 열이 나기 시작한 거죠. 보호자가 왜 열이 나느냐면서 병원에서 감염된 거 아니냐고 소리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흥분한 상태인 외국인을 진전시키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설명도 참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이미 열이 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알려드리고 CRP 수치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가 잘 작용하고 환자의 면역이 받쳐준다면 회복기까지 며칠 더 열이 날 거라고 알려주었고 실제로 그렇게 치료가 진행이 되니까 나중에 화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환자가 상당히 많죠. 왜 병원에 왔는데 환자 상태가 더 안 좋아지냐고 말이죠. 환자가 아프기 시작해서 최고치에 오르는 시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병원 접근성이 좋아서 완전히 아프기 전에 이미 치료를 시작하고 병원에 온 후에 최고치에 오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더 상태가 나빠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환자가 입원해서부터 CRP의 흐름을 보면 좀 더 시달려야겠구나, 이제 좀 괜찮아지겠구나 하는 게 보여요.
의사와 환자 사이에 많은 것들을 조율해야 하고 어느 하나 틀어지면 생명과 직결되니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하고 수없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하니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느 구독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간호사는 의학적인 지식부터 철학의 우주 천문학까지 알아야 하는 것 같다고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우리는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같이 힘내자고요. 파이팅!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 TV 오늘 하루도 무사히.